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오늘은 젊음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홍대에 왔습니다. 여기는 경의중앙선 숲길 공원인데요, 주택수에도 안 잡히고 기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아서 보러 왔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하시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가 많은 분들이 산책을 다니는 경의선 숲길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은 경의선 숲길에서 30초만 가면은 오늘의 물건지예요. 보통 빌라 하면은 좁은 골목에 들어가 있어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밤늦게 귀가할 때 안전도 좀 신경 쓰이는데 큰 대로변에 있어서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보러 온 물건은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반지하 빌라예요. 바로 여기인데요, 지하 1호예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우편함이 깨끗합니다. 여기는 많이 내려가는 지하는 아니에요.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만 내려오면은 물건지에 올 수가 있어요. 현관문에 오래된 연식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1991년도 사용 승인이라서 36년 차 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호수는 새로 페인트를 이렇게 칠한 것 같아요. 반지하라고 하면은 조금 별론데 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선입견을 바로 입구에서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현관문부터 깨끗하다 그러면은 일단 조금 호감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 여기도 센서 등이 되게 깨끗하고 밝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밝아야지 물건에 대한 생각을 좋게 가질 수 있으니까 반지하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은 여기인데요, 반지하 앞에 주차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기는 주차 금지, 주차를 못하게 해놨어요. 이런 부분도 거주하시는 분한테는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사람들이나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내부가 잘 보일 텐데 낮은 담장이 있어서 외부의 시선 차단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장점으로 보여요. 이 건물에 총 10세대가 있는데요, 뒤편에 주차장도 또 따로 있어요. 6대 정도는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집 앞에 주차 금지라고 써 있지만 내 차라면은 주차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주차하기가 아주 힘들잖아요. 핫한 홍대 거리에서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빌라에 비해서 여러 대 주차할 수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바로 옆 호실은 이렇게 주차를 했네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2대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집은 이렇게 샤시 수리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도 조금 생각하셔서 입찰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초 감정가는 4억 1,900만 원인데요. 신건에 4억 1,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토지는 42.1제곱미터로 12.7평이고요. 건물은 83.9제곱미터로 전용 면적 25.3평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은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땡땡 금융 대부에서 근저당 설정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권리 분석에는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탱크 옥션에 보면은 깔끔한 권리 관계로 초보자도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입찰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저당을 설정한 땡땡 금융 대부에서 전세권도 같이 설정을 했어요.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은 전세권 설정한 경우가 간혹씩 있어요. 본인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후순위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빌라의 장점은 빌라로선 드물게 전용 면적이 아주 크다는 점이에요. 25평이나 돼요. 유료 경매지에 도면을 보면은 방 3칸에 거실이 있는 아주 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변에 비슷한 연식은 있는데 반지하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연식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작은 면적 77제곱미터인 지상층이 5억에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면적인 83제곱미터가 5억 5천에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다 지상층이기 때문에 반지하 매물은 지상층보다 시세를 60% 내지 7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억에서 3억 5천 정도로 시세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감정가인 4억 1,900만 원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 홍대가 핫한 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변에 월세가 거의 없어요. 3룸이 5천에 130만 원 월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반지하 매물은 2천에 120만 원 매물도 나와 있어요. 또 우리는 면적이 아주 크잖아요. 전용 면적 25평이잖아요. 적어도 2천에 120 이상은 월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주택을 갖고 싶긴 하지만 취득할 때나 보유할 때 이런 걱정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물건은 상가 또는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주택 보유에 대한 고민을 싹 해결하면서 기존 주택 월세보다 훨씬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1층이 아닌 지상층 상가나 사무실 월세를 보니까요, 이런 면적이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이 주변에도 주택을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물건들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또 많은 것 같아요. 월세 수요가 풍부한 곳에서 주택의 월세로 활용해도 좋지만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 변경해서 월세를 받을 때 수익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들어가요. 그러나 저렴하게 매입해서 용도 변경과 또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포가 에어비앤비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마포에서 물건을 구하는 게 아주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물건은 한 35년 정도 되었어요. 에어비앤비를 할 때 구청에서 사용 승인 기한도 조건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오래된 물건은 에어비앤비 승인이 또 안 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각 구청마다 조금 다르고 정부에서도 에어비앤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용 연한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해준다고 해요. 이 물건은 에어비앤비로 활용하거나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 변경해서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해도 월세 수익 물건으로는 마포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오래된 주택의 차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체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위쪽을 보면은 빌라잖아요. 근데 아래쪽을 보면은 반지하와 1층을 활용해서 이렇게 베이커리를 만들었어요. 오래된 가세대 빌라의 반지하를 활용한 상가예요. 꽃집, 소품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반지하인데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가 원래 주택이었어요. 방문을 다 띄고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거기가 초기 가열지구일 때 주택수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기존의 주택이라고 하면 월세가 뭐 40, 50 받기도 힘든데 지금 월세를 120 받고 계세요. 사무실 수요가 좋은 곳은 좀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기도 하죠. 우리 물건의 형태는 반지하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숍이나 뭐 소품샵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방으로 이용한다든지,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는 반지하를 이렇게 바꿨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핫한 마포구 홍대에 왔는데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반지하고 오래된 구축 빌라로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인테리어를 통해서 더 좋은 월세를 받는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주택 보유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장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돈이 되는 곳의 머니플레이스 빨간조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